안녕하십니까. 다파콘 시청자 여러분, 유신익입니다. 최근에 미국 은행들에 대한 부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요청을 받고 미국에서 나온 실증적인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은행들의 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에리카 그리고 마소브 이분들은 이제 각각 캘리포니아 그리고 MBR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경제학자이신데요. 결과는 일단은 미국의 4,800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자산 부채 쪽을 갖다가 모두 다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엠피리컬리 계량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190개 은행 정도가 위험할 수 있다. 만약에 무보험 예금자가 절반 정도만 인출하더라도 190개 은행이 뱅크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3천억 달러 정도의 그 예금들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이제 SVB 사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죠. 국채 가격이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장부가 대비해서 시가가 너무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체적인 은행으로 봤을 때 장부가보다 시가가 지금 2조 달러 정도 좀 줄어 있는 상태고 특히나 하위 20% 정도에 속하는 이제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의 시장 가격으로 했을 때 매겼을 때 가치가 20%나 급락을 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한 이제 좀 재밌는 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네, 관련한 재밌는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들이 분석한 도표 중에서 핵심 내용만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은행의 어떤 시가화했을 때 자산을 갖다가 시가화했을 때 손실 규모는 지금 2조 달러 정도이다라고 맨 위에 이제 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빨간색 이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에셋 그러니까 장부가에 대비해서 장부가로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서 이제 만약에 자산을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했을 때 그 손실의 비율이 전체 자산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9%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MS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MMS는 뭐냐면 우리가 마크 투 마켓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을 갖다가 시가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격 시장 가격으로 모두 다 시가 평가를 해본 가격인데 그랬을 때의 자산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있지 않는 예금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 그러니까 24%나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은행들이 이제 미국 상업은행이 장부가로 하는 것보다 시가로 했을 때 평가 금액이 상당히 낮죠, 작죠. 근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언제든지 이탈될 수 있는 무보험 예금자들의 비율이 24%나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구조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밌는 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커버리지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 예금을 오른쪽 표에 보시면요. 예금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자산하고 예금의 그 규모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그 비율을 이제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이제 X표,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의 자산 규모별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산의 그 인슈얼드 커버리지 레이쇼가 몇 프로나 되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부가로 평가했을 때는 장부가로 자산을 평가했을 때 보험에 들어가 있는 예금의 비율은 한 20% 정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험 이제 예금으로 들어간 비율 예금에 이제 보험이 들어가 있는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자산을 실제의 그 장부가 최초의 이제 장부가 취득가율로 비교를 하면 20% 정도이니까 그래도 예금자 비율이 어느 정도 보험 예금자 비율이 어느 정도 20% 차지하고 있어서 자산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지죠. 거의 30% 가까이까지 육박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시가평가하는, 그러니까 자산을 갖다가 가치를 갖다가 시가평가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차지하는 이제 예금자 비율에, 그러니까 보험에 들어간 예금자 비율을 보니까 그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즉
지금 시가평가하게 된다면 이제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실제로 거기서 예금자들이 보험의 들은 예금자들이 좀 안전한 예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금자의 비율이 거의 0%대까지 확 떨어지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금자의 비율도 사실 지금 시가화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SBB가 이제 파산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우측 맨 오른쪽에 보시면 SBB 파이낸셜 그룹이 이제 결국엔 파산까지 갔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지표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크 투 마켓 SL 로스, 그러니까 이거를 자산을 갖다 시가평가했을 때 손실 비율이 몇 프로인지 그거를 Y축에 놓고 X축에서는 일단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전체 자산에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무보험 예금의 비율이 몇 프로냐. 근데 지금 보면 SVB는 이 양쪽이 시가평가했을 때의 로스하고 지금 무보험 예금 비율이 둘 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파산이 일어났는데 이와 비슷한 은행들, 이 정도로 극단치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은행들이 몇 개인지 보면 대략 9개 정도가 되고 C까지 포함하면 거의 10가지 은행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은행들에 대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름 같은 거는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이지만 이만큼 미국 중소형은행들의 부실이나 여러 가지 자산, 부채 디스매칭, 그리고 시가 평가했을 때의 손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옐런 회장이 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미국 은행이 그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는 고려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보호할 수 있다. 전액을 뭐 전액 예금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뭐냐면 이제 FDIC에서 우리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제 그 쉽게 말씀드려서 연방 예금 보험 공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이 돈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고 뱅크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미국의 정부 기관인데요. 여기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보시면 12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비율을 보시면은 전체 그 보험에 들어가 있는 예금 비율 대비해서 지금 1200억 달러가 몇 퍼센트 수준이냐면 사실 1%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와 같이 무보험 예금자들이 먼저 이탈할 수 있고 왜냐면 자신의 예금이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이 예금 보험에 들어간 이제 예금자들도 불안할 길 텐데 그 비율이 지금 당장에 FDIC가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1200억 달러밖에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재정적인 그리고 돈의 여력 자체는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결국에는 부채를 더 찍어내서 이 FDIC한테 돈을 넣어주는 그런 방편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방편인데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된 이제 합의도 미국하고 미국 의회에서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공화당은 더 줄여라, 1,500억 달러 이상 더 줄여라,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협상 자체가 좀 힘들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전개되는 미국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은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체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